오늘 며칠이지? 25. 질문해볼까? 715번. 얘를 뭐 이렇게 썼어. 네? 큰일인데? 뭐야? 맞나?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A25부터 해볼게. A25가 뭐냐? 해볼게. 그럼 얘는 x바 x는 얘네다 25 넣었으니까 5 이하의 홀수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3, 5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게 25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얘의 홀수를 다 쓴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늘어나거나 늘어나지 않거나 그렇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 뭐 16이 있어. 그렇지? 그럼 얘는 A16은 얘를 드는 거야. 얘는 4 이하의 홀수가 될 거야. 맞지? 그럼 이거는 뭐가 돼? 1, 3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7이야. 루트 17 이하의 홀수는 자 계속 이게 한동안 유지가 될 거야. 맞지?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A의 24 한번 해볼게. 얘는 루트 24 이하의 홀수고, 자 얘가 5보다 작잖아? 그렇지? 루트 25가 5니까 루트 24는 5보다 작잖아? 4점 얼마야? 4점 얼마 이하의 홀수는 여전히 1, 3이지. 그러다가 25가 되는 순간 원소가 하나 늘어나는 거야. 맞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언제 늘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홀수의 제곱일 때 늘어나는 거지. 얘가 홀수의 제곱일 때. 그치? 홀수의 제곱일 때. 25가 홀수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홀수의 제곱수가 제가 되면, 그러니까 A의 24는 1하고 3밖에 안 들어가지만 25는 홀수의 제곱수니까 걔한테 루트를 붙이면 홀수가 될 거잖아. 그럼 그 홀수가 추가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지? 그럼 당연히 A의 26도 루트 26 이하의 홀수니까 여전히 135일 거고, 언제까지 135가 유지될 거냐라고 하면 그 다음 홀수인 7의 제곱 A의 49가 되면 얘는 루트 49, 즉 7 이하의 홀수니까 이때 이제 1, 3, 5, 7에서 7이 추가되는 거지. 맞지? 그럼 내가 이 직전까지는 뭐였을 거야? 이 직전까지는 1, 3, 5였을 거 아니야? 이 다음에 7이 추가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n의 최대값이 얼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48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지. 48까지는 좌우 같으니까. 그지? 48까지 좌우 같잖아. 맞아? 이해된 거야?
또 다른 거 해볼까? 7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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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보다 작은 홀수가 A라고 하는 집합이 되고 이거의 부분 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부터 보면은 B의 진 부분 집합은 63이래. 그 다음에 B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9. 그때 B의 원소의 개수를 P,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Q라 할 때 P분의 Q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B의 원소의 개수를 뭐라 하고 P라 하고. 근데 원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합을 Q라고 할 때 우리는 P분의 Q의 최소값. 일단은 가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B가 일단은 A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이 A가 뭐냐라고 하면 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뭐 1, 3, 5, 7 가서 99까지 이렇게 있는 집합이 되겠지. 100 미만의 홀수들을 다 쓴 거야. 그러면 질부분집합이라 하는 건 B의 원소의 개수가 NP지? 거기서 1 빼는 게 63인 거야. 1을 왜 빼는지 알지? 자기 자신을 빼는 거야. 맞지?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 나오는 거지. 그럼 1을 넘기면 B의 원소의 개수가 64가 되고 당연히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6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B는 6개의 원소를 갖는 거야. 맞지? 6개의 원소를 갖는 거야. 6개의 원소를 갖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6이라고. 우리는 6분의 Q의 최소니까 우리는 Q의 최소를 구해주면 되고 맞지? 원소의 합이 Q잖아. 근데 원소의 합이라 하는 건 언제 제일 작냐라고 하면 제일 작은 게 10구니까 10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뭐 당연히 우리가 제일 작은 것만 취한다고 하면 연속된 것들을 쭉 6개를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게 합이 제일 작겠지. 맞지? 뭐 일단 99 막 이런 거 집어넣으면 숫자가 커지잖아. 그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작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게 합의 최소가 되는 경우가 되고 문제에서 얘기한 P분의 Q는 뭐가 된다? 6분의 더 하면 돼. 된 거지? 얼마야? 24. 이게 24냐면 근데 그 초등학교 때 더하는 거 해봤지?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아. 이렇게 더한 것도 같고. 근데 얘가 뭐냐면 2 곱하기 24고 그게 3개 있으니까 그럼 3, 6을 나누면 24 나오겠지? 됐어? 또 딴 거. 31번. 참 니도 참 고달픈 인생이다. 벌써부터 수행 나와갖고
평가라고 하면 모르겠을 거야. 이게 모르겠을 거야. 전체 집합 9 이하의 자연수 가족권. 자, 일단 이거의 부분집합을 x, 그렇지? 부분집합 x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요거에 요 밑에 걸 만족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6은 원소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원소의 합이 6의 배수이다. 원소의 곱이 6의 배수. 원소의 곱이 6의 배수. 원소의 곱이 6의 배수이려면 보통 6이 관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6을 그냥 깔끔하게 없애버렸어. 그렇지? 저번에 비슷한 문제를 하나 풀었는데 이 문제가 얘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거고 얘가 오히려 더 쉬운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 6의 배수라고 하는 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써있는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저 원소들 중에서 2의 배수를 쓰면 뭐가 있냐면 짝수를 쓰면 2, 4, 6, 8 있고 같이 3의 배수를 쓰라고 하면 3, 6, 9가 있잖아. 그럼 둘 다 들어가기 6이지. 맞지? 그래서 6이 있으면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거야. 6이 있으면 나머지 다 필요가 없다고. 맞지? 그 다음에 6이 없다고 하면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풀어야 되는 거야. 맞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풀어야 되는데 얘는 어때? 깔끔하게 6을 없애버려. 6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원래 6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6이 안 들어간다고 지정을 해줬으니까 굳이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지?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이 중에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 중에서도 적어도 하나가 무조건, 물론 둘 다 들어가도 되겠지만 어쨌든 2, 4, 8 중에 원소가 있어야 되고 3, 9 중에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고 그냥 풀 수도 있어. 여사건이 아닌 걸로 풀면은 우리가 이 중에서 첫 번째 2, 4, 8 중에서 한 개만 쓰는 경우가 있고 2, 4, 8 중에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고 2, 4, 8 중에 세 개를 다 쓰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와서 풀면 되는 거야. 일단은 이 숫자를 다 써. 1, 2, 3, 4, 5, 6, 7. 너무. 자, 그럼 이 중에서 봐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뭐 곱해서 6의 배수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애들 있잖아. 그 애들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애들이 되거든. 그래서 걔네들 체크를 좀 해볼게.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이런 애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뭐 상관없어. 맞지? 또 있나? 없지? 그리고 얘는 안 들어간다 라고 확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한 개만 들어간다. 이 중에 한 개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지. 30. 맞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케이스를 한 게 요거 기준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해줘야 돼.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케이스 분류의 여사건을 다 쓴 거죠. 그래서 맞지? 그 다음에 뭘 곱해줘?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왜 해주는 거냐면 157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157 1이 경우 2개, 5가 경우 2개, 7이 경우 2개 해서 2의 세제곱. 맞아? 그렇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2개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해주면 3씩 해주면 되고
3C는 어떻게 3C냐? 이 중에 두 개 보는 게 3C. 마찬가지로 2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2의 제곱. 이거 똑같이. 이거는 세 개 다 들어가. 3C3, 2, 4, 8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의 제곱 마이너스에 이렇게 해주세요. 맞지?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둘 다 6번으로 해도 돼. 내가 지금 얘는 6번을 하고 얘는 케이스를 했잖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봐봐. 너는 2, 4, 8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지. 2, 4, 8 2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4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8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둘인데 셋 다 안 들어가는 걸 하나를 뺀 거야. 그래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똑같이 3구에 대해서도 2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한 번에 페이스를 하자. 6번을 풀니까 알겠지? 내가 이것도 원래 둘 다 6번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계산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세 개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쓰거나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쓰거나 좀 억지지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고 그러면 뭐가 더 좋아? 이게 더 좋지. 그래서 6번을 풀면 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 2, 4, 8 중에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6번을 풀면 돼. 알겠어? 이렇게 다 표정들이 갈수록 표정들이 왜 안 좋아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괜찮지? 또 다른 거. 단 거지 이제? 752번. 752번.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요거의 부분집합인데 요거 원소가 지금 10개지 1부터 10까지 여기 5개를 뽑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6의 약수를 적어도 2개 이상 포함한다. 6의 약수는 뭐야? 1, 2, 3, 6 맞지? 저 중에서 적어도 2개를 포함한대.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6번으로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번으로 풀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주면 된다. 맞지? 근데 이거는 6번으로 굳이 풀 필요가 없어. 적어도라는 말이 있지만 풀 필요가 없는 게 자, 봐봐. 6번을 풀겠다는 얘기는 뭐야? 2개 이상이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이니까 2개 그 다음에 3개, 4개일 수 있지. 그럼 3번 푸는 거야. 맞지? 근데 적어도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아닌 6건은 뭐야? 빵개 1개잖아. 그치? 어차피 전체 경우에서 구하고 나면 3번 구하는 거 계산하는 거 똑같아. 그치? 그래서 6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치? 맞지? 그래도 적어도란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6번을 좀 해볼게. 그래도 6번을 좀 해볼게. 그럼 적어도 2개 이상이니까 우리는 전체에서 못 뺄 거냐면 전체에서 1개인 경우와 1개인 경우를 뺄 거야.
한 개라는 얘기는 이 중에 한 개 말하는 거야. 이 중에 한 개 말하는 거고. 그럼 전체는 뭐냐? 일단은 요거 만족하는 게 전체야. 요거 만족하는 게 전체야. 그래서 10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게 전체야. 10개 중에 몇 개? 5개를 뽑는 게 전체야. 됐지?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넷 중에 하나. 그 다음에 6개 중에 4개. 6개라고 하는 건 10개 중에서 이거 4개 뺀 나머지 6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4개. 그러면은 5개가 되고, 한 개 4개니까 우리가 부분집합은 5개가 되고.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이 사실은 뭐라고? 1, 2, 3, 6 중에서 한 개. 요거는 1, 2, 3, 6이 아닌 것 중에서 1, 2, 3, 6이 아닌 것은 뭐야? 써볼까? 4, 5, 7, 8, 9, 10 중에서 4개. 그러니까 이렇게 뽑겠다는 얘기야. 빵개. 빵개는 뭐야? 내가 이 중에서 안 뽑고 이 6개 중에서만 5개 뽑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지가 나올 거야. 알겠어? 또 38번이랑 또 몇 번? 34, 34, 38. 34, 38. 이거 12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원소 n에 대해서 x의 부분집합 중에서 n은 최소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합시다. 라고 돼 있어. 자, 일단 얘가 뭔 얘기인지 좀 해석을 좀 해볼게. 자, 1, 2 쭉 가다가 n이 있어. 그리고 10이 있어. 됐지? 그러면은 얘를 최소의 원소로 하니까 일단 당연히 n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가 제일 작으니까 이 왼쪽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여기에 몇 개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몇 개 있어? 10배에 n개 있겠지. 저희가 n이면. 그래 안 그래? 맞아? 10배에 n개. 이 전체가 10개인데 여기까지 n개가 빠지면 10배에 n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봐, 이 왼쪽은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셀 필요가 없고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 왜냐면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얘보다 작은 애는 못 들어가. 근데 얘보다 큰 애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 왼쪽은 다 결정이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이 오른쪽이니까 2의 몇 제곱? 10-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F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있으면 항상 어려운데 간단하게 숫자만 볼게. 예를 들어 N7이야. 그럼 이 왼쪽은 다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들어가야 되고 얘는 선택인 거지. 이게 몇 개냐고 하면 10배의 7, 얘 3개잖아. 맞아? 그럼 몇 개야? 2의 세제곱이지. 선택을 하는 게 3개니까. 맞지? 그래서 FN을 저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 F의 8이 얼마냐라고 했어. F의 8로 이게 뭐야? 10-8. 그럼 2의 제곱이니까 몇 개? 4개. 맞는 거지? 니은 A가 X의 원소이고 B가 X의 원소일 때
A보다 B가 더 크다 라고 하면 FA보다 FB가 더 크다.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별거 없고 그냥 어쨌든 이 안에서 10 안에서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FA라고 하는 건 뭐냐면 2의 10-A가 되고 FB라고 하는 건 뭐야? 2의 10-B가 되는데 우리는 뭐 지수부등식을 배운 적은 없지만 당연히 지수가 큰 놈이 더 크겠지. 맞지? 근데 10 뭐야? A보다 B가 더 크면 10-A가 10-B보다 더 크겠지. 그치? 왜 안 그래? 더 큰 걸 빼면 더 작겠지 당연히. 그럼 누가 더 커? 네가 더 큰 거야. 그럼 부도가 방이 틀렸지. 맞지? 디귿. 식을 써놨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입 풀면 돼. 이건 뭐야? 2의 9제곱. 계산하기 쉽은 거. 2의 7제곱. 2의 5제곱. 2의 세제곱. 계산해서 맞는지 확인. 이거는 뭐 나중에 너희들이 고2가 되면 등비시열에서 화학 공식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뭐 당연히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더해. 더해서 숫자 맞는지 확인. 또 딴 거. 38번이라고 했지. 일단은 B를 써볼게. 이거 원소가 뭐야? 얘가 원소야? 내가 자연수 집어넣어서 뭐 나온다? 자연수 나온다 그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8의 약수만 들어갈 수 있지. 맞지? 그 B라고 하는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이 결과는 n에다 자연수 넣어서 나온 결과들이니까 1, 2, 4, 8이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가볼게. 그럼 얘는 뭐야? x가 1, 2, 4, 8을 모두 포함해야 돼. 1, 2, 4, 8을 포함하면서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n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있을 거야. 근데 당연히 8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그치? 그럼 숫자를 쭉 나열을 해줄게.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더 있을 거야. 좀 이따 필요에 쓰기로 하고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것들은 x라고 하는 집합은 봐봐 1, 2, 4, 8을 무조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돼 있는 애들이야. 그럼 n은 어디까지 끊길 텐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체크하지 않은 애들은 다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인 거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x라고 하는 거는 그 개수가 63개래.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몇 뺀 거냐면 진부분 집합을 당연히 뺀 거야, 그렇지? A의 진부분 집합, A를 뺀 거거든. 그래서 63개인데 우리는 2의 몇 제곱이 그럼 뭐가 돼야 돼? 64가 되는 거지. 1을 빼면 63이니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몇 개다? 6개다. 다시 말해 선택을 갖는 애들이 6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크하는 것들은 반드시 포함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무조건 있어야 돼. 얘네들은 반드시 포함. 그리고 내가 지금 체크하지 않은 애들. 얘네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나는 그냥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선택 가능. 그치? 그래서 요 개수만큼의 이 네모 제곱을 해주면 64가 돼야 되니까 얘가 몇 개다? 6개. 그러니까 저렇게 선택 가능한 애들이 6개 있어야 돼. 그러면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끝. 그래서 n이 10인 거야. 근데 N이 1, 2, 3, 1, 2, 4, 8 중에 있다고. 뭐라고? N이 1, 2, 4, 8 중에 있다고. 1, 2, 4, 8 중에 있다. 아니 저 n과 저 n 다른 n이야. 그러니까 이 n과 이 n은 다른 n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방정식을 쓸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쓰고 x제곱 마이너스 5x 얼마 쓴다고 해서 이 x랑 이 x 같은 x는 아니잖아. 그치? 저거 똑같아. 저 n과 저 n은 상관이 없는 애야. 그럼 이해하는 거지? 사실 뭐 좀 얘가 문제가 좀 헷갈리게 준 것 같긴 해.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는 좀 문제를 좀 구분해서 주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좀 헷갈리게 준 거는 맞는데 어쨌든 상관은 없는 일이다. 그게. 열받지? 문제의 소금 기분이고 그럴 수 있어. 아무튼 또 다음 거 해볼까? 32번. 32번. 두 개 이상의 원소를 갖고 원소의 합이 홀수예요. 원소의 합이 홀수란 얘기는 누가 결정하냐면 홀수가 결정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짝수 어떤 숫자의 짝수는 아무리 더해봐야 짝콜이 안 변하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숫자의 짝수도 하면 짝콜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짝수가 몇 개 있든 간에
짝콜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맞지? 근데 홀수는 기존의 값에 홀수를 더할 때마다 짝콜이 변하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저 경우에 대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홀수의 개수를 봐야 돼. 더해지는 홀수의 개수가 몇 개냐를 봐야 돼. 알겠어? 여기에 홀수가 몇 개냐면 다 쓸게 그냥. 홀수가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짝수들이 3개. 그럼 원소의 홀수란 얘기는 우리는 이제 내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 홀수가 한 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홀수가 몇 개? 3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야. 홀수가 2개가 되면 짝수가 되고 거기에 짝수 안만 더해봐야 짝콜 안 변한다, 그렇지? 맞지?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핵심이 뭐라고? 합의 홀수인 거는 홀수가 몇 개 들어가느냐만 따져주면 되는 거. 짝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다. 알겠어?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계산해 볼 거야. 홀수가 몇 개? 한 개만 들어가는 거야. 내가 체크해놓은 4개 중에서 홀수는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한 개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짝수는 다 뭐야? 선택권을 갖는 거지. 맞지? 나머지 짝수는 다 선택권. 그러니까 이게 해제곱인데 여기서 하나를 빼줄 거야. 왜 빼주냐면 짝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숫자는 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소가 한 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한 개 이상의 원소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더해서 2개 이상이 되겠지. 맞지? 한 개 더해야 2개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짝수를 하나도 갖지 않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홀수가 3개 됐어. 이 경우는 4개 중에 홀수 4개 중에 3개를 뽑아주면 되고 짝수는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다. 어차피 이미 3개 확보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3개 넘어간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뺄 게 없는 거지. 이 2개를 더해주면 답이 나와. 합의 홀수인 거는 홀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치? 이거는 집합이랑 아무 상관없지 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야. 또 단 거지 이제? 저번에 어디까지 했어? 14번. 유형 14번. 유형 15번 하고서는 일단 유형 15번 하자. 이거 하고 좀 하시자. 이거는 뭐냐면 한 쌍이 세트로 다니는 거야. 원소가 누가 들어가면 누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요런 문제인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한 쌍이 세트로 같이 다닌다. 2개 묶어서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754번 같은 걸 풀어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가 a의 원소이면 8-x도 a의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자연수라고 했잖아.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자연수겠지. 그럼 1이 원소이면 당연히 뭐야? 7이 원소인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내가 7이 원소니까
다시 7을 넣어서 1이 안 나오면 얘네들은 쭉 연결돼서 한 놈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돼. 다 딸려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얘는 7을 다시 넣었더니 7이 원소이면 다시 돌아와서 8-7이니까 1이 원소가 되니까 얘네들은 뭐야? 이 둘만 같이 다니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지가 않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x가 a 원소이면 x 플러스 1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봐봐. 1이 원소야? 1이 원소야? 그럼 2도 원소가 되지? 근데 2가 원소니까 2가 원소이면 3도 원소가 돼야 되고 3이 원소면 다시 4가 또 원소가 돼야 돼. 이렇게 연쇄적으로 무한히 계속 가. 얘 하나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돼. 이게. 이러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짝을 지을 수 있게, 그렇지? 짝을 지을 수 있게 한 쌍 세트로 다닐 수 있게 1하고 7을 하나로 묶어서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7이 같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6이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인 거지. 맞지? 되는 거지?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이 자연수니까 어차피 얘가 8 이상은 또 안 돼. 8 들어가면은 0 되니까 자연수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7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1, 2, 3, 4, 5, 6, 7 이렇게 써놓고 얘가 한 세트 같이 다니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로 보는 거야. 이것도 하나로 보고 이것도 하나로 보고 하나로 보고. 그럼 실질적으로 원소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4개가 되는 거지. 1, 7 같이 다니고 그치? 2, 6 같이 다니고 3, 5 같이 다니고 4 혼자 다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소가 몇 개 되는 거야? 4개 되는 거야. 그래서 2개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왜 해주냐? 공집합은 안 돼. 그치? 그래서 하나 뺀 거야. 공집합 때문에 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된다. 전부 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방금은 백인데 758번 뭐 다를까? 758번. 자, x가 원소면 뭐야? x분의 18도 원소래. 그러면은 x가 될 수 있는 건 그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8의 약수들을 넣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3 들어가면 6이 들어가니까 3하고 6이 한 세트, 2하고 9가 한 세트, 맞지? 1하고 18이 한 세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9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선택. 색상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선택. 그런 식으로. 그래서 3개짜리지만 굉장히 쉽다. 맞지? 그냥 세트만 잘 묶어주면 같이 다니는 이 한 쌍 세트로만 잘 묶어주면 그 외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시간이 좀 남았지만 시간이 좀 길긴 한데 좀만 쉬었다 하자. 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5로 자, 그 다음 유형을 해봅시다. 여기는 부분집합 원소의 합과 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마 이 뒤에 있는 유형도 비슷한 걸걸? 유형 17번도 약간 비슷한 건데 풀이법은 좀 달라. 근데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보여줄게요. 뭔 내용인지 설명해봐야 별로 의미 없고 그냥 문제를 풀면 문제 알게 될 거야. 또 볼게. 763번 봅시다. 3개짜리인데 그 A가 1, 2, 3, 4, 5라고 돼 있고 자,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을 쭉 나열한 거야. 그거를 뭐라 하자? 뭐 A1, 뭐 A2 이렇게 쭉 해서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 걔네들의 원소의 합을 다 더하는 거야. 얘네들의 원소 합을 더하는 거지. 문제에서 그렇게 문제 사는 얘기가 딱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몇 개인지를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몇 개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5개 중에 3개를 뽑은 거니까 이 개수가 n이잖아. 부분집합의 개수가 n이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그 부분집합은 몇 개가 될 거다? 53이 될 거다. 그렇지? 계산을 해볼게. 그럼 이거 5씨 2랑 같으니까 5, 4를 2를 나누니까 n 10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을 쭉 쓰면 10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한번 써볼게. A1은 뭐 1, 2, 3 이렇게 돼 있을 거고 A2는 뭐 1, 2, 4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럼 쭉 가다 보면은 원소 하나씩 바꿔가면서 넣다 보면은 A에 10이 나올 거고 걔가 3, 4, 5라고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맞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그럼 들어가는 원소가 총 몇 개 들어가는 거냐면 중복 포함해서 30개 들어갈 거야. 맞지? 3개씩 10개니까 30개의 원소가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30개의 숫자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 30개의 원소 중에서 1이 많을까 2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봐. 1이 많겠어 2가 많겠어? 빨리. 누가 많긴 똑같지. 그치? 똑같겠지? 이 30개의 원소 중에서 1, 2, 3, 4, 5는 당연히 뭐하게? 같은 수만큼 들어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은 각 원소가 몇 개씩 들어갔을 거야? 6개씩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1, 2, 30개를 5로 나누면 6개잖아. 1이 6개, 2가 6개, 3이 6개, 4가 6개, 5가 6개 해서 30개일 거 아니야. 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지. 왜냐면 뭐 1을 꼭 포함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네들은 같은 수만큼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해되는 거지? 그치? 같은 수만큼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걸 지금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이 원소 총합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더하겠다는 여기 보이는 숫자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1도 몇 개? 6개. 2도 몇 개? 6개. 3도 몇 개? 6개. 4도 몇 개? 6개. 5도 몇 개? 6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구해서 푼 게 아니고 개수가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다음 유형도 거의 똑같아. 이 다음 유형도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거야. 구하라고 하는 건 좀 다르지만 그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거고 이것도 풀어볼게. 유형 17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유형은 읽는 건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아. 767번 767. 근데 요거는 내가 풀어주긴 하는데 꼭 잘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이 문제가 이게 옛날에 수능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은근히 잘 나오거든. 그렇지? 그거는 요거보다 좀 개수가 좀 더 많긴 했는데 개수 많다고 개념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자, 이번에 모든 부분집합을 근데 공집합 제외하고 모든 부분집합을 A1부터 AN까지라고 했어. A1부터 AN까지라고 했어. 그치? 근데 이거 부분집합 몇 개냐면 2의 5제곱개야. 32
맞지? 이거는 공집합을 포함하는 거니까 공집합을 빼면 얘는 31이겠지. 됐지? 뭐 n을 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뭐라고 했냐면 A1이라고 하는 부분집합 중에서 최소의 원소를 A1이라고 하지. A2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쟤네들을 뭐 하겠다? 다 더하겠다. 다 더하겠다라는 거지. 맞지? 되는 거야? 되는 거지? 자, 잘 봐. 이 중에 누가 제일 작냐면 얘가 제일 작아. 맞지? 제가 제일 작아. 그러면 우리가 2의 4제곱분의 1이 포함된 부분집합이 몇 개야? 2의 4제곱분의 1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은 몇 개야? 공집합 포함 32개 중에서 32개 중에서 얘가 포함된 부분집합이 있고 얘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얘가 포함된 거랑 포함되지 않은 거의 개수가 당연히 뭐 할 거야? 다 같겠지.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얘 때문에 2를 곱하잖아. 이게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때문에 2를 곱하는 이유가 뭐야? 기존 거에다가 얘가 들어간 거 절반, 안 들어간 거 절반 하니까 2를 곱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정확하게 딱 계속 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오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오면 3개만 가지고 해볼게. 3개만 가지고 1, 2, 3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이 있다고 생각해봐. 아니 어떤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부분집합 중에서 3이 있는 애들을 쓰면 3이 있고 1, 3이 있고 2, 3이 있고 1, 2, 3이 있겠지. 그럼 3이 없는 애들을 쓰면 3을 제외하고 쓰면 되지. 그럼 여기서 3 지우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개수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있는 거랑 얘가 없는 거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당연히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그렇지? 그럼 얘가 몇 개이다? 얘가 몇 개? 16개. 얘가 몇 개? 16개. 그럼 이 16개는 당연히 우리가 이 16개에 대해서는 이 경우는 AK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2 4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왜냐면 제일 작잖아. 제일 작은 거를 이렇게 쓰지. 그럼 쟤네들은 이거 외에는 다 얘들보다 크니까 얘가 들어가면 얘가 짝 먹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6개는 얘인 거야. 그럼 이 나머지 16개 중에 또 이 짓을 또 하는 거야. 자, 이 짓을 또 하는 거야. 2의 세제곱분의 1이 있는 게 8개. 이게 없는 거 8개. 정확하게도 반반 달릴 거야. 맞지? 16개 중에서. 그럼 얘가 없는 것 중에서 얘가 있으면 얘가 짝 먹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8개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의 4제곱분의 1이 제일 작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16개 있는 거고 2의 세제곱분의 1이 제일 작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고 같은 규칙으로 2의 제곱분의 1이 제일 작은 게 4개 있는 거고 2분의 1이 제일 작은 게 2개 있는 거고 1이 제일 작은 게 1개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거 그냥 더해주면 되고 이거 다 1이야. 1, 1, 1, 1, 1. 그래서 얼마? 5. 맞지? 이렇게 푸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다 세는 게 아니고 개수 당연히 똑같겠지. 아까 문제랑 똑같이.
왜냐면 한 번씩 다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원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횟수만큼 들어갈 거잖아. 그렇지? 그거를 생각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정확하게 절반 들어가고 절반 안 들어가고 절반 들어가고 절반 안 들어가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이 중에서 2의 제곱분의 1이 있는 거 절반 없는 거 절반 4개 4개 그러니까 4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또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유형은 그냥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이거 혹시 잘 모르겠으면 얘기해. 문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집합의 연산. 자, 집합의 연산을 하기 전에 일단 연산하기 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집합 기호들이 있는데 우리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갑시다. 연산이라고 하는 건 두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거고 두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교집합이라는 게 있고 연산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기호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처음에 나오는 게 교집합. 교라고 하는 건 교차한다는 얘기니까 겹치는 걸 뜻해. 알겠지? 교차한다, 만나는 거, 겹치는 걸 뜻하는 거고 교집합이라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써. 기호가 이래. 알겠지? 컵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할 거야. 벤 다이어그램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겹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지. 얘가 교집합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A 그리고 B라고 해. A 그리고 B. 기호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교집합. 두 번째는 합집합이고 합집합은 뭐냐면 이렇게 써. 요거는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굳이 말은 안 쓸게. 합집합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얘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전체가 되는 거야. 전체. 더한 거지. 그렇지? 더했다. 이 전체가 A, B 합집합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A 또는 B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는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전체 집합을 보통 이렇게 네모로 써놓고 전체 집합은 U라고 쓰는데 A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바깥쪽이 여집합이야. 바깥쪽이 여집합.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 A의 여집합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A가 아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쓰기도. A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둘 다. not A 이렇게 읽으면 돼. 이 바깥쪽이 여집합이야. 바깥쪽. A가 아닌 것. 그렇지? 우리 여집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래서 6건을 푼다는 게 그거잖아.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거잖아. 6건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쪽에 있는 거를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차집합. 얘는 뭐냐면 A에서
B를 빼는 거야. A에서 B를 빼는 거고 우리가 겹치는 걸 빼면 돼.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는데 겹치는 게 날아간다. 그렇지? 겹치는 게 날아간다. 그래서 여기가 A 차지법. 겹치는 걸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기호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리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 그렇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렇게 이것도 다 이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명제에서 다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뒤에서 명제에서는 이렇게 쓰고 우리가 뒷단원이 명제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B는 아니고 A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A인 것 중에 B가 아닌 걸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겹치는 걸 빼주면 저런 이제 집합 기호들이 있고 얘네들을 다 이용해서 우리 연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서로소라고 하는 걸 또 정의를 내야 돼. 서로소. 집합에서 너네 그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하는 건 너네 서로소를 언제 써? 언제 쓰는 거야? 자연수에 쓰지? 자연수에서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뭐야? 공약수 1밖에 없는 걸 서로소라고 하는 거지. 맞지? 맞아? 공약수 1밖에 없는 두 자연수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것을 우리가 서로소라고 부르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교집합이 없는, 겹치는 게 없는 거. 이걸 우리가 서로소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용어랑 새로운 기호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이 기호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기호들을 외우는 거지.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 기호들을 외우는 거. 이게 핵심이지. 자, 그래서 요거 유형 하나씩 풀어볼게. 어차피 앞에는 개 쉬울 거야. 왜냐면 그냥 기호 연습하는 문제들이라서 앞에는 진짜 개 쉬울 거야. 뒤로 갈수록 어려울 거야. 왜냐면 연산이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연산은 해봐도 집합의 연산은 또 생소해서 그 생소함 때문에 어려울 거야.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 해볼까? 7, 8로 한번 7, 8. 문제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집합 외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어쩜 있냐? 자, 여기 써볼게. 자연수 넣었고 얘가 이제 A 원소인데 자연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도 자연수여야 돼. 그렇지? 이거 5 집어넣으면 원소인데요? 근데 자연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 결과도 자연수만 나와야 돼. 자연수가 아닌 것들은 생각하지 않겠다. 왜냐면 자연수 전체의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어. 원소가 자연수가 아닌 것을 원소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자연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자연수 집어넣었고 자연수가 되는 것은 당연히 10의 약수들일 거고 그럼 10의 약수들을 쓰면 되지. 1, 2, 3, 4, 6, 12 이렇게. 그래서 이게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해주고 자, B라고 하는 것도 똑같겠지? B는 이제 뭐야? n분의 18이니까 18의 약수들을 쓰면 돼.
그럼 1, 2, 3, 6, 9, 8. 그래서 A, B를 썼고, 자, A와 B의 교집합을 얘기했어. A와 B의 교집합. 그러면 그 교집합 찾아. 겹치는 거 찾으면 돼. A, B의 교집합. 겹치는 거 찾아. 그냥 여기에서. 그럼 뭐가 겹쳐? 1, 2, 3, 6. 이렇게 겹치는 거지. 맞지? 1, 2, 3, 6. 근데 얘가 또 누군가의 뭐야? 누군가의 약수집합이래. 이게 뭐라고 돼 있어? 그럼 얘가 이거 되려면 방금 한 것처럼 뭐가 돼야 돼? 얘가 K의 약수들이어야 되고 당연히 6이 있지. 6의 약수들을 쓴 거잖아. 맞지? 그래서 K가 6이 됐다. 이렇게 푸는 거야. 넘겨서 유형 2번 볼게. 유형 2번은 이제 서로서로에 대한 얘기고, 아이고 어디야? 791번. A라고 하는 집합이 이 집합 키안 쓸게 귀찮아. 이렇게 돼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서로서래. 서로서란 얘기는 얘네들이 서로서란 얘기는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지. 겹치는 영역이 없다. 둘 다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볼게.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2를 찍고 2에서 거리가 3인 애들을 찍어주면 마이너스 1하고 5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요거를 표현해 볼 건데 10이 어딨어? 10이 요거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10부터 어디까지? A까지. 겹치는 거 없다고 했으니까 A가 5를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겹치는 게 생기잖아. 서로서로 해서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A가 어때야 돼?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야 겹치는 게 없겠지. 그래서 상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A가 5가 된다. 맞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다, 그지? 그냥 우리가 기호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형 3번 여집합과 차집합 그걸 좀 해볼게. 벌써 드모르 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뒤에서 하면 되고 우리는 일단 그거 없이 해볼게. 거기에서 797번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 자연수래. 그때 A 여집합이 2, 3, 5, 6이라고 돼 있고 A, B의 교집합이 2라고 5라고 돼 있어. 자, 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시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 자, 잘 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 단원에서 1단원은 사실상 워밍업 한 거야. 1단원은 별로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집합 파트가 시험에 나오면 다 2단원에 나와 대부분.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기호 연습한 거고 여기도 기호 연습한 다음에는 이제 실전 문제가 뒤쪽에 많이 나올 텐데 그 대부분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집합의 그 복잡한 식들을 풀어갖고 답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집합과 관련된 식들이 있을 거야. 그치? 집합과 관련된 식들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집합으로 구성된 식이라고 할까? 집합으로 구성된 표현된 식을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푸느냐? 반드시 둘 중 하나로 풀어. 연산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야. 연산이라 하는 건 우리가 연산 법칙을 아직 안 배웠는데 내가 연산 법칙을 4개 알려줄 거거든. 집합의 연산 법칙을 4개 알려줄 거야. 그거를 아마 오늘은 못할 거 같고 다음 시간 정도에 하겠지. 연산 법칙 4개가 있어. 뭐 분배 법칙, 차집합의 표현, 등호르간, 그다음에 흡수 법칙. 네 가지를 내가 알려줄 건데, 자 그걸로 푸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려서 푸는 게 있는데, 내 느낌에 그냥 내 느낌이야. 비율상 2대 8이야. 이게 훨씬 많아. 알았지? 근데 우리 목표가 80점은 아니잖아. 그래서 다 맞출 자신도 없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당연히 알아야 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우리 목표가 80점은 아니잖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맞지? 그리고 이것도 뭐 한두 개 틀리냐? 이거 모르면은 다 조지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둘 다 중요하게 다루고 둘 다 중요하게 할 건데,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우리는 이것만 빡세게 공부를 한다고. 왜냐면 이론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뭘로 푼다? 이걸로 풀어. 이거는 이론을 빡세게 공부하지 않아. 왜? 그리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걸 자세하게 알려주고 문제풀이를 여러 개 하겠지만 이걸로 푸는 문제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그래서 푼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풀 거야. 이 문제도 실제로 시험 나오면 거의 그래서 풀게 돼 있어. 알겠지? 그려볼게 이거를. 기본 세팅은 이런 거야. A,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으면 이게 기본 세팅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마치 일반형 같은 거야. 너네들이 2차식을 쓸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지? 근데 얘가 뭐 문제가 400제곱 플러스 1일 수 있잖아. 그치? B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놓는 거지. 왜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놓는 거잖아. 자, 똑같아. 두 개의 집합이 있으면 얘가 기본 세팅이야. 이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기본 세팅이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집합 두 개가 나오면 반드시 저게 기본 세팅이고 저렇게 그려놓고 어느 부분이 없다? 그럼 지워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소가 없어. B가 이거밖에 없어. 그럼 여기를 일단 그려놓고 없네? 지워주고 그럼 B가 A에 포함되네? 하고 다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기본 세팅이다.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채워낼 거야. 그럼 잘 봐. 교집합이 1하고 5가 들어갔지? 맞지? 그 다음에 A가 아닌 것에 2하고 6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A가 아닌 것에 2하고 6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에 들어가는 거는 1부터 7까지에서 2하고 6 빼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써보자. 1, 2 빼고 3, 4, 5, 6 빼고 7. 이게 다 A에 들어가요. 근데 봐봐. 1하고 5가 여기 들어갔잖아. 그럼 1하고 5 빼고 나머지 3, 4, 7이 여기 있어야지. 맞지? 되는 거지? 그럼 2하고 6은 어디 있어? 여기나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건 모르겠고. 여기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얘가 구하라고 한 게 이거거든. 자, 요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을 거냐면 뭐 뒤에서는 우리가 저거를 차집합이라고 배우겠지만 아까 내가 써줬지. 우리가 아직은 차집합을 자세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해볼게. 자, A를 그렸어. B를 그렸어. A를 칠해줘. 색칠을 해주는 거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야. 색칠을 해줘. B 여집합을 색칠을 해줘. 그러니까 B가 아닌 걸 색칠을 해줘.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 색칠한 두 개의 뭐다? 겹치는 걸 찾는 거야. 맞아? 그게 어디야? 여기지. 그치? 내가 지금 칠하는 거 두 개가 겹치는 곳을 찾는 거고 그게 저기잖아. 그게 어디야? 여기야. 그치? 그래서 그걸 찾는 거야. 뭐야? 3, 4, 7이지. 된 거지? 자, 우리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자. 방금 내가 이거 어떻게 찾았어? A 칠하고 B의 여집합을 칠하고
겹치는 것을 칠한 거야 여기가. 근데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게 뭐랑 같은 거야? A에서 B를 뺀 것과 같은 거지. 이게 차집합이라고 내가 배웠잖아, 그렇지 우리가. 맞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그렇지? 너네 그 마이너스 빼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 바뀌면 안 돼.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순서 바뀌면 안 돼. 그냥 이대로 쓰는 거야. 순서 바뀌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뭘 풀었지? 797 풀었지? 그러면은 유형 3번까지 된 거야. 문제 엄청 쉬워. 해봐. 쉬울 거야. 개념만 저기 쓰면 되는 거라서 쉬울 거니까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김에 그냥 쭉 해봅시다. 저거를 오늘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바로 나와버렸네. 오늘 하는 거 오늘 다는 못할 거.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해볼게. 우리 2개 더 있는데 당연해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까지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2개 더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교환 법칙.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이게 같다. 이게 교환 법칙. 너무 당연해서 할 필요 없어. 이게 왜 같은지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맞지? 예를 들어 우리가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걸 찾는 거나 4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걸 찾는 거랑 다를 리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안 해. 근데 원래 얘도 있는 거야. 6개가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결합 법칙. 이것도 되게 당연한데 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순서로 결합해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같다라는 거지. 맞지? 이것도 당연하게 너무 같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순서 바뀌면 안 돼. 순서 바뀌면 교환 법칙이고 이거는 결합 법칙이면 순서 바뀌면 안 되고 괄호를 어디에 두느냐, 누구를 먼저 할 거냐 그 차이인 거야. 그치? 됐어? 예를 들어서 문제 3개를 냈어. 1, 2, 3번 문제를 냈어. 그럼 나는 얘는 뭐야? 1번 문제 맞춘 애들이랑 2번도 맞추고 3번도 맞춘 애들을 모았다는 얘기는 결국 1, 2, 3번 다 맞춘 애들 모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런 순서로 고르나 1, 2번 맞춘 애들을 뽑고 3번 문제 맞춘 애들 뽑아갖고 겹치는 걸 찾나? 똑같잖아 결과는. 어쨌든 셋 다 맞춘 애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결과가 같다. 이 결합치고. 그래서 이 2개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안 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2개는 당연해서 안 하고 그 외에 나머지 4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쌤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서 뭐 학교 선생님 다르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우리 다른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다. 그치? 아니 4가지로 하는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분배 법칙이야. 이거는 좀 중요하다.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차집합. 이거는 내가 표현만 알려줬지만 이걸 왜 하는지는 내가 얘기 안 했어 아직. 이거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드모르간인데 오늘 이게 순서대로 나왔는데 이 세 번째 거를 먼저 할게요 오늘은.
네 번째는 흡수 법칙이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다 할 시간 안 되니까 이 세 번째 것만 합시다. 책에 나온 거. 순서대로 갈게. 사실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 식으로서 존재를 하긴 하는데 식보다는 저거의 논리적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 왜냐면 명제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식으로 하는 거 먼저 해보고 그걸 논리적으로 어떤 뜻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A 교집합 B에다가 여집합을 전체 붙여주면 각각의 여집합이 붙으면서 가운데가 뒤집힌다라고 하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 A 합집합 B에 여집합을 붙여주면 A 여집합, 교집합에 B 여집합. 그러니까 각각의 여집합을 붙여주면서 뒤집힌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이 두 개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증명은 저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줄게. 두 개 다 할 수도 있는데 밑에 것만 하자. 귀찮다. 그렇지? 자, 얘를 내가 증명해볼게. 그럼 내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줘. 일반 세팅, 이게 일반형, 집합 두 개 일반형, 기본 세팅이고, 자, A, B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요 바깥쪽이겠지. 이게 좌변의 내용이야. 맞지? 되는 거지? 우변의 내용은 뭐가 될 거냐면 A 여집합 정성스럽게 칠해주자. 이게 A 여집합이야. 됐지? 이거는 B 여집합. B 여집합. 자, 칠해줬지? 됐지?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뭐냐면 방금 칠한 두 개가 뭐 하는 거야? 겹치는 걸 찾는 거야. 둘 다 칠한 걸 찾겠다는 얘기야. 둘 다 칠한 거는 요 바깥쪽이지? 얘랑 그래서 같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줬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거는 훨씬 중요한 거는 우리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집합을 뒤에서 명제로 할 건데 명제에서 어쨌든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아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뭐라고 했어? 그린 거라고 했지. 그치? 이렇게 된 건 뭐라고 했어? 소문이라고 했지. 맞지? 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된 건 뭐라고 했어? 요거가 아니다라고 했어. 자, 내가 오늘 밥을 먹었어. 밥을 안 먹었다고 할까? 밥을 안 먹었어.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었어. 아침은 안 일어나서 안 먹었고, 점심은 그냥 안 먹었어. 물론 점심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치자.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얘는 뭐야? 아침에 밥을 먹었거나 혹은 그러니까 밥을 먹은 거는 이거고 안 먹은 거는 이걸로 하자. 부정행위니까. 그러면은 A 합집합 B는 뭐냐면 내가 아침을 먹었다 또는 점심을 먹었다지. 아침을 먹었거나 점심을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야지. 맞지? 그럼 걔한테 부정을 붙여주면 어떻게 돼? 걔가 부정을 붙였어. 그럼 뭐가 돼? 아침을 먹었다 혹은 점심을 먹었다의 부정은 뭐야? 아침을 안 먹었다 또는 점심을 안 먹었다가 아니지. 뭐가 부정이야? 그러니까 아침을 먹었다 혹은 점심을 먹었다가 틀린 말이 되려면 어때야 돼? 아침, 점심 다 안 먹었어야지. 그렇잖아. 그치? 네가 만약에 너네들이 아침 먹었어, 점심 안 먹었어, 이 말이 틀린 거잖아. 아니 이 말이 맞는 거잖아. 우리 이 말이 아닌 걸 찾는 거야. 아닌 걸 찾는 거야.
그럼 어때야 돼? 이 말이 틀리려면 아침 점심을 다 굶어 써야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침을 안 먹음. 그리고 점심도 안 먹음. 이러면 이 말과 반대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또는에 부정을 붙이면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 이런 거야. 또는에 뭘 붙이면 부정을 붙이면 뭐가 된다? 그리고가 된다. 되는 거지? 됐지? 자, 우리가 대학교 너무 잘해나 봐. 대학교 원서를 냈어. 연대랑 고대 원서를 냈어. 둘 다 떨어졌어. 알겠지? 그러면 연대도 떨어지고 고대도 떨어진 거지.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붙어야 돼? 아니지. 그러니까 봐봐. 너네들이 만약에 어디를 붙었어? 연대를 붙고 고대를 떨어졌어. 그럼 친구한테 가서 나는 연대도 떨어졌고 고대도 떨어졌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되려고 하면 너희들이 연대도 떨어지고 고대도 떨어졌어 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야. 둘 다 붙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연대를 붙었거나 또는 고대를 붙었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도 떨어졌어 그리고 고대도 떨어졌어 의 부정은 연대를 붙거나 또는 고대를 붙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을 붙이면 또는이 되고 또는의 부정을 붙이면 그리고가 된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교집합에 부정을 붙이면 합집합이 되고 합집합에 부정을 붙이면 교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유형 4번은 그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거야. 근데 대학교 가면 뭐하냐? 어제 인터넷 하다가 쓰잘데기 없는 거 인터넷 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뭐더라? 3년 안에 노동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대. 진짜 그렇게 될까? 3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대.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영원히 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3년 후에 너희들의 빈부가 결정이 된대. 그래서 그게 영원히 간대. 왜냐면 이제 노동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3년 후에 우리는? 나는 아직도 그지인데. 너희는 나보다 더 그지잖아. 어? 진짜 그렇게 될까? 근데 그 인간 말이 맞은 적이 없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그래서 뭘 사래? 비트코인 사래. 왜냐면 비트코인 미국 주식은 좀 위험하고 지금 미국이 조만간 그 미국 국가비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아. 비트코인 사래. 모르겠다. 뭐 개소리야. 문자를 풀어보자. 해백 한 번. 내가 주식으로 번 돈이 꽤 됐는데 비트코인으로 그거의 절반을 날렸어.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비트코인으로 다 끌어갔어.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주식에 반의 반도 안 샀거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그널 좀 올라오긴 하더라. 언젠가는 좀 찾겠지. 한 10년 후면 찾으려면. 이렇게 돼 있는데 A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봐봐. 우리가 보통 이 여집합을 계산하고 여집합을 또 계산하고 그거의 교집합을 또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야. 맞지? 왜 귀찮냐면 일단 여집합 구하는 것부터가 계열받아. 왜냐면 너네 이거 만족하는 거는 몇 개 안 되잖아. 3차니까 최대한 2개. 이거 만족하는 건 2차니까 최대 2개. 끝. 맞지?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면 3개가 아닌 나머지 모든 식수가 다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자체가 굉장히 열받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대로 풀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풀어서 구할 거야. 이게 훨씬 편하다. 드몰간 이유. 그거 한 번에 하면 되니까. 되는 거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그냥, 그래서 사실상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3050 푸는 문제가 된 거야. 저거 풀어봅시다. 귀찮긴 한데. 진짠가? 1 넣으면 0 나오네? 아, 다행이다. 1 넣어서 안 나오면 안 하려고 했는데. 됐지? 내가 뭐 한 건지 모르는 사람 없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건 1, 2, 4야. 1, 3, 5지? 뭐 이렇게 다 알겠지? 맞지?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의 뭐야? 합집합. 그러니까 이 상태로 구하는 건 되게 귀찮아. 왜냐면 1, 2, 4가 아닌 건 되게 많고 얘도 3, 5가 아닌 건 되게 많잖아. 그럼 그 많은 걸 다 써놓고 굳이 겹치는 걸 찾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귀찮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몇 개 안 되니까 좀 간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지. A 합집합 B는 지금 겹치는 게 없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1, 2, 4, 3, 5 순서대로 쓰면 1, 2, 3, 4, 5가 되겠지. 맞지? 그럼 우리가 이거의 뭘 찾는 거야? 이거의 여집합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뭐야?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2, 3, 4, 5 빼면 6집합을 찾아야겠지. 됐지? 이거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더해도 되고 아니면 1부터 10까지 합이 55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외우고 있잖아. 이거 빼도 되지. 맞지? 요거 더하는 것보다 요거 더하는 게 쉽잖아.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더하는 거를 우리가 좀 방식을 알면 몇 번 했었는데 뭐야? 5 곱하기 8이지 40이야. 그치? 이렇게 어쨌든 답은 우리가 이렇게 찾는 거야. 갑시다. 여기까지 풀어.